그래요. 이제 이어서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손익분석표, 예, 한번 엑셀 파일로 여러분들한테 만드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 손익분석표를 제가 요 끝나면 저기 어디야, 이 클래스에다가 올려놓을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걸 그대로 이용해도 되고 여기에 이제 살을 더 붙이셔도 되죠. 그쵸? 자, 매출 원가는 뭐라 그랬죠? 매출 원가는 무슨 항목이에요? 그렇죠. 생산 요소 비용들은 모두 포함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항목을 정하셔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뭐 여기 기초 재고가 있고 또 이것도 있어야지. 기말 재고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줘야 돼요. 5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줘서 계산을 하시면 이게 바로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손익분석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여하튼 지금 매출이익까지 했죠. 매출이익은 뭐예요? 뭐 빼기 뭐예요?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이게 바로 뭐예요?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가 여기 B3-B4 돼 있잖아요. 그죠? 요게 9,500이 나오면 요게 매출이익이다. 자, 그럼 여기에서 또 뭐를 빼줘야 돼? 판매관리비를 빼줘야 돼요.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급여를, 이건 일반급여예요. 요거는 관리직 또는 어디 판매직 직원 월급이에요. 그죠? 급여. 그렇게 보시면 돼요. 퇴직급여도 여기에도 있어야 돼. 맞아. 여기에도 있어야 돼요. 퇴직급여는 여기도 있어야 됩니다. 운영비에는, 여기에는 퇴직급여 포함, 이렇게 해놓을게요. 여기서 또 한 가지. 퇴직급여는, 되도록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면 요즘에 퇴직연금이 있거든요. 그 연금을 들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퇴직급여는 어떻게 보면 부채예요, 기업에. 그 부채를 어떻게 보면 관리를 따로 하게 하는 게 맞지, 내가 관리하다 보면 기업이 안 될 때 보면 그 퇴직급여까지 갖다 쓰게 돼요, 잘못하면. 예, 통장에 돈이 있으면. 그랬을 때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적으로 기업이 운영을 하는데 퇴직급여를 갖다 쓸 정도로 돈이 모자르다, 문 닫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 문 안 닫으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 대표가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특히 급여라든가 퇴직금은. 그래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퇴직급여는 웬만하면 그 퇴직연금으로, 예, 아예 꼬박꼬박 이렇게 부어서 제3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여하튼 퇴직급여 또 있고, 그 다음 복리후생비, 뭐 여러 가지가 많죠. 복리후생비는 이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게 사기 진작이 결국 매출이랑 연결이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뭐 잡비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판관비라고 표현하죠. 예를 들면 급여가 다 합쳐가지고 한 2,500, 3,000 정도 더 들어가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퇴직급여가 300만원, 보통은 10%거든요. 300만원, 복리후생비 500, 기타 비용 2,000. 자, 이러면 뭐예요? 판매 관리비는 합이 얼마예요? 요 4개를 더해줘야죠. 요 4개를 쭉 더해주면 되죠. 그죠? 그럼 얼마? 5,800이 나오네? 자, 요렇게 된 게, 여기까지가 된 게 이제 판매 관리비의 금액을 산출한 거고요. 이 판매 관리비를 뭐해서? 저기 매출이익에서 뺀 거, 저게 뭐예요? 영업이익입니다. 이게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다? 일단 이제 큰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이익, 두 가지 알아두셔야죠. 매출액, 이 정도. 나머지는 다 비용들. 이 검은 것들은 비용들이라고 보면 돼요. 자, 매출이익은 어떻게 계산해요? 이퀄 매출이익에서 뭐를 빼는 거예요? 판관비를 뺀 게 바로 3,700. 이게 바로 매출이익이에요.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 매출이익은 여기. 매출액은 이거. 매출액은 이렇게 해서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네, 됐네요.
자, 영업이익이 저렇게 3,700이 지금 이 표대로 하면 남은 거예요. 그쵸? 자, 영업이익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계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영업 외 수익과 그리고 영업 외 비용이에요. 아시겠죠? 영업 외 수익은 뭘까요? 말 그대로 영업 외 수익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출 활동이라든가 판매 활동 외에 가만히 있는데 돈이 들어온 거, 그게 영업외 수익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영업외 수익은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방역지원금, 이거 뭐야? 영업외 수익이야. 내가 영업하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들어왔잖아. 이런 거 다 어디에 넣어줘야 돼요? 그렇죠. 영업외 수익에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제일 많은 게 이자 수익. 또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방역지원금 이런 거 기타. 이거 기타에다 넣어주되 뭘로 넣어주면 돼요? 영업지원금으로 넣어줘야 돼요. 영업지원금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내가 어떤 돈이 들어온 게 있으면 이게 영업의 수익인지 아니면 매출로 잡아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나머지 다 비용이니까. 자, 영업의 수익은 이자 수익, 영업의 수익이고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영업의 수익은 배당금 수익, 영업의 수익. 이게 왜 배당금은 기업이 주주들한테 주는 건데 웬 배당금 수익이 생길까요? 맞습니다.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판 게 아니라 자기가 산 거야, 기업이.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걸 자기 주식이라 그러는데, 이럴 때는 배당금이 생겨야 되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배당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배당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이 줄어들죠.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무에서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회사가 너무 돈이 많이 벌려가지고 법인세를 많이 낼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배당금을 높이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나중에 수익이 줄어들지. 그럼 왜 그런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하튼 배당금 수익이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임대료 같은 거. 이거는 또 임대료는 뭐예요? 내가 혹시 그 건물들이 있는데 건물들을 5층까지 있는데 3층까지는 우리 회사가 쓰고 1, 2층을 임대를 줬어요. 그래서 임대료가 들어왔어. 이거는 뭐예요? 판매 관리비가 아니고 뭐예요? 영업이랑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임대료도 영업 외 수익으로 잡습니다. 이런 것들도.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기타 뭐 방역지원금 이런 것들도 있겠네요. 자, 이런 게 있고. 자, 영업 외 비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똑같아요, 이것도. 이자 비용. 돈을 빌렸으면 이자를 내야 되잖아. 그죠? 이거는 금융적인 거지만 판매 활동은 아니니까 이걸 영업 외 비용으로 대표적으로 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영업 외 비용으로는 과태료 같은 거. 갑자기 과태료 같은 거 이런 거 다 영업 외 비용이에요. 그래서 뭘 기준으로 보면 되냐면 영업 외 비용, 영업 외 수익은 말 그대로예요. 영업 행위와 관련이 없으면 뚱딴지 같이 생기면 그거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수익이 생기면 영업의 수익,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손해를 보면 영업의 비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예를 들면 그래서 배당금 수익이 뭐 500 정도 잡혔고, 임대료를 또 한 1000만 원 정도 받았고, 행복하겠다. 그 다음에 방역지원금을 800 받았어, 이번에. 예.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의 수익은 다 합쳐서 요걸 더한 금액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영업 외 비용은 이자 비용 낸 게 뭐 다 해가지고 한 600만 원을 환급했어. 그리고 과태료를 뭐 누가 저기 해서 한 20만 원 냈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영업의 비용은 뭐 이렇게 들어간다. 기타도 요거 하나 넣어놓을게요. 기타를 하나씩 넣어놔야 돼. 기타 비용도 있다. 죄송합니다. 이거지 이거. 응? 왜 이래? 뭐지? 오케이.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뺀 나머지,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순이익입니다. 순이익. 순이익을 좀 어렵게 표현하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익이라 그래. 아유, 되게 어려워. 뭐 이렇게 길어. 예. 예, 이거예요. 이것도 저쪽으로 붙여줄게요. 요게 뭐다? 요게 바로 영업이익에서 뭐를 더하고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뭐를 뺐다? 영업의 비용을 뺀 거. 예, 이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순이익이에요. 순이익.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영업의 수익이 좀 많으니까 더 올라갔네. 그죠? 영업이익보다. 자, 여기서 순이익에서 뭐를 빼는 거예요? 법인세를 빼는 거예요. 여기서 법인세를 빼서, 법인세가 그래서, 법인세는 보통, 법인세 얼마냐? 자, 계산해 볼게요. 위로 올라가서. 법인의 법인세. 2002년 법인세율. 자, 2002년 법인세율을 보니까 2억 이하는 10%네요. 10%. 그죠? 순이익이 2억 이하면 10%. 법인은 그래. 그러면 5,380이면 법인세가 583만 8천원. 이렇게 나오겠네. 538만 원이 나오겠네요. 그쵸? 이거죠. 그쵸? 자, 이렇게 나오면 그 법인세를 뺀 나머지가 뭐예요? 계속 사업 손익 계속 사업 이익이에요. 예, 이게 이제 계속 사업 이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다? 니콜 이거 마이너스 법인세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속 사업 이익은 순이익에서 뭘 뺀 거예요? 순이익에서 법인세를 뺀 게 계속 사업 이익이 되고, 계속 사업 이익에서 중단 사업 비용 또는 순이익을 빼고 더해준 거. 이게 뭐 예를 들면 중단 사업 비용은 뭐냐면 이게 개인 기업인 조그만 기업인 경우에 이런 게 없는데, 예를 들면 사업 분야가 3개 정도 있어. 그래서 하나를 중단을 했어. 중단하면 법인세는 안 나와요. 뭐가 나오는 거죠? 그 기자재를 팔아서 수익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수익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조조정이라 그러잖아.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건 빼는 건데, 있으면 이걸 넣어줘야죠. 그래서 계속 만약에 중단 하나 해가지고 공장을 하나 없애버렸어. 그래서 여기서 공장을 매각한 대가로 예를 들면 5천만 원을 받았어. 예,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단기 순이익이 됩니다. 단기 순이익. 그럼 단기 순이익은 어떻게 돼? 요거 더하기 이거. 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중단사업 비용이 아니라, 여기다 그렇게 적어야겠네. 중단사업 손익이라고 적어야겠게. 손익. 그래서 비용 또는 이걸 나눠놔야겠다. 중단사업 수익이면 더해주는 거고요. 하나 더 만들게요. 중단사업 손실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손실이 나오면 이건 빼줘야 되죠. 빼줘야 되겠죠. 근데 둘 중에 하나인데, 여하튼 이거는 다시 한번 리콜 여기서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 밑에 거 중단사업 손실. 그래서 이게 최종 손익분석표에서 보는 뭐예요? 이익이 났냐 손해가 났냐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많아지면, 단기 순이익이 많아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익잉여금, 재무상태표에서 이익잉여금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익잉여금이 늘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표는 뭐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쓰면 좋잖아요. 제가 이거를 올려 놓을게요. 이따가 이 클래스에 정리를 한번 하고. 이쁘다.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손익분석표 크게. 자, 이거는 표는 제가 여기 지금 식을 넣어놓은 거예요. 계산식들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어떤 것만 건드리시면 되냐 하면 제가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지금 제가 에이 거꾸로 했다. 죄송합니다.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거기만 건드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됐다. 네. 지금 제가 이 표 중에 여기 이거 다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놔두는 게 낫겠다. 됐어요. 지금 보시면 뭐만 고치면 되시냐면 이렇게 하얀 칸 있죠. 요것만 이 내용을 보고 고쳐놓으면 여러분들 기업의 손익분석표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요거만 보시고 요 흰색만 이따 표시해놔야겠다.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예. 흰색 바탕칸만 숫자를 입력하면 손익분석표가 완성이 되고요. 요거를 제가 저장을 해서 네, 손익분석표 엑셀 파일이라고 해서 요거를 여기다가 어디다가 이 클래스에 지금 올려놓을게요. 이 클래스 기업 진단론 어디다가 올려놓을까요? 강의 자료에다 올려놓을게요. 강의 자료에 2주차 강의 메모 해가지고 여기다가 손익분석표 양식 포함 그래서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어딨어? 네, 여기다 하나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좀 이따가 그 강의 자료도 같이 올려놓겠습니다. 여기다가 2주차가 아니고 3주차구나. 다시 수정. 응? 뭐야 이거 왜 이래? 네? 어디 갔지? 맞다.
3주차 강의 메모 해가지고 올려놓을 때 같이 올려놨습니다.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손익분석표까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분석표는 뭐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고요. 수익과 비용으로 나누는데, 수익에는 매출액이 있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 거는 매출액이 있고, 영업 외수익이 있고, 그쵸? 영업 외수익은 뭐 여러 가지 세금 환급이라든가 퇴직금도 환급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을 맡겼으면 계속 다달이 내는데, 예를 들면 1년도 안 돼가지고 관두면 퇴직금 안 주잖아요. 그러면 연금공단에서 한 뭐 9개월 동안 냈다. 그럼 9개월치를 다시 돌려줘요. 그럼 뭐야 이건? 환급이 되고, 이건 우리가 쓸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비용들 모아 놓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이익, 요게 내용이 중요한데, 매출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효과를 뺀 거고, 영업이익은 매출이익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거고,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차감정 계속사업손익, 너무 어렵지만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더해주고 다시 영업의 비용을 뺀 비용, 그죠? 뺀 나머지가 순이익이 되는 거고, 그 순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는 산정이 됩니다. 예, 산정이 되기 때문에 순이익에서 법인세를 빼면 계속사업이익이 되고, 이 계속사업이익에서 혹시 중단한 사업이 있다 그러면 그 중단 산업에 대한 손실 또는 이익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더하고 빼서 나온 나머지가 당기 순손익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표. 자,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현금 흐름표. 이렇게 됐다. 요거는 이제 정리를 해놨죠. 손익계산서는. 자, 현금 흐름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간의 똑같이 기업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것을 기준으로 계정별로 정리한 게 바로 뭐다? 현금 흐름표예요. 현금 흐름표입니다. 그래서 입금 사실주의라고 했어요. 자, 현금 유입과 유출에 대해서 발생 기준, 그렇죠? 발생 기준, 예, 그렇게 표현할게요. 사실주의예요. 정리를 하는데 주요 항목은 뭐뭐다? 주요 항목은 네 가지예요. 먼저 영업활동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활동, 그 다음에 재무활동,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세 가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영업활동은 말 그대로 판매와 관련된, 이거는 주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정이 이런 어떤 활동이 일어났는데 이 활동은 어디에다 넣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영업활동은 제품의 생산과 상품의 판매, 예, 이런 쪽 아시겠죠? 생산과 상품이나 용업의 구매 및 판매, 이런 것들이 영업활동이고, 투자활동은 뭐예요? 투자활동은 말 그대로 현금을 빌려줬거나, 그죠? 또는 현금을 회수했거나, 아니면 유무용 자산에 취득을 했거나, 아니면 처분을 했거나, 이게 다 뭐예요? 투자활동이에요. 그죠? 투자를 한 거죠. 투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돈을 어떻게 굴리는지, 영업과 다르게 돈을 굴리는 걸 투자활동이라 그러고요. 재무활동은 뭐예요? 재무활동은 돈을 주로 빌리거나 아니면 뭐예요? 자본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식을 관리하는 거, 이거 다 뭐예요? 주식을 발행했거나 회수했거나, 이게 다 재무활동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영업활동은 판매활동, 그리고 투자활동은 말 그대로 돈을 굴리는 거, 그 다음 재무활동은 돈을 어떻게 차입을 하는지, 아니면 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부채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어떤 부분, 자본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그 항목별 어떤 그 활동이 있는지, 이거는 지금 이 표에 나와 있는데, 자, 이 표에 나와 있는데, 이 표만 잘 이해하시면 이번에 현금 흐름표는 거의 다 끝났다고 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만 알면 돼요. 자, 세 가지라 그랬죠? 현금 흐름표는 한 큰 항목이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그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영업은 판매 활동과 관련된 모든 거, 투자는 돈을 굴리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재무는 뭐라 그랬죠? 예, 재무는 대차대조표의 우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뭐, 예, 부채와 그리고 자본 관련된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돈을 기업에 어떻게 조달을 했는지 아시겠죠?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먼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항목들을 봐야지만 이게 어디 거구나 알 수가 있죠. 영업활동은 판매 관련 모든 행위, 그 다음 투자활동 자금을 운용하는 모든 행위,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무활동은 자금을 조달하는 모든 활동, 모든 행위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이 표를 제가 왜 여기다 올려놨냐면 이런 여러가지 활동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금융상품을 처분했다. 예, 그 뭐예요? 금융상품을 처분했다. 그럼 뭐예요? 돈이 들어온 겁니다. 그죠? 그 한마디로 적금을 붓다가 적금을 만기 도래해서 찾았다. 그럼 뭐예요? 현금이 들어왔죠. 그쵸? 근데 뭐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투자활동에 해당되는 거죠. 또는 뭐가 있을까요? 무형자산. 무형자산이면 뭐예요? 무형자산. 예를 들면 그 상표권. 이거를 내가 이 상표는 다른 사람한테 팔래. 그래서 팔았어. 그럼 돈이 들어왔죠. 그쵸? 그럼 이거는 뭐에 해당돼요? 그렇죠. 이것도 투자활동에 해당됩니다. 예. 상표권을 판 거는 자산이니까. 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금융상품에 투자를 했다. 뭐 당연히 투자활동이네. 부러울 필요도 없네. 예, 이런 거고요. 예를 들면 사채를 발행했다. 이게 뭐예요? 돈이 들어오려고 발행한 거죠. 그죠? 사채를 발행했다.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쵸? 그렇지만 이거는 뭐에 해당된다? 예, 자본이 조달되는 부분이니까 재무활동이고, 거꾸로 내가 유가증권을 처분했다. 이것도 돈이 들어오는 거지만 유가증권을 처분한 건 뭐예요? 내가 투자활동을 한 거라고.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유가증권의 처분과 주식의 발행은 다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투자로 가지고 있던 남의 회사의 주식을 팔았어. 이거 뭐야? 예, 이거는 당연히 투자활동에 들어가고요. 만약에 내 주식을 발행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주식을 발행했어. 그럼 투자 자금이 들어오잖아요. 이건 뭐예요? 재무활동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가증권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던 우리 회사의 주식, 나라는 건 이제 기업이 되는 거죠. 기업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회사의 주식을 자기 주식이라 그래요. 자기 주식을 팔았다. 이건 뭐에 해당될까요? 이거는 자본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재무활동이라고 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주식, 내 부채를 늘리고 줄이면 재무활동. 그렇죠? 그리고 단순히 돈이 늘어나고 줄어들면 뭐다? 투자활동. 그리고 판매 행위를 통해서 어떤 돈이 왔다 갔다 한다? 뭐예요? 영업활동. 그렇게 보시면 되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는 아주 중요한 그 재무제표 중에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 예, 대차대조표,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두 번째 손익분석표, 그리고 세 번째 현금 흐름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대차대조표는 자산과 그리고 부채 자본이 언제나 똑같다. 그래서 자산이 당연히 영업항이라고 그러면 늘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채 자본도 늘어나야 돼. 그럼 그때 늘어나는 게 뭐죠? 자본의 이익잉여금이에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어떻게 보면 대차대조표를 볼 때 투자자 입장이나 아니면은 그 경영자 입장에서도 제일 먼저 그 표가 나오면 그거부터 봐요. 그게 높고 계속 올라가면 뭐예요? 기업은 성장하는 거예요.
이익잉여금이 계속 늘어나면. 그리고 두 번째로 손익분석표에선 뭐예요? 손익분석표 양식을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손익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엑셀 파일을 제가 드릴 테니까 그걸로 한번 여러분들이 손익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현금 흐름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 이제 시험 나올 때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요런 현금 흐름에 대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이게 어디 활동에 해당되는지 요걸 파악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하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그 코로나 상황에도 예, 건강 유의하시고 예, 또 다음 주에 예,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